여기 하락, 상승이니까 박스든지 하락이든지 이거 알려줬죠. 자,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오늘 9월 10일 그냥 가려고 하다가 최근 장 정리 좀 한번 해드리고, 그죠? 여러분들한테 하고자 하는 어떤 의욕을 좀 넣어줘 볼게요. 근데 요새 지금 토론토가 8연승 중에 있어요. 그 한참 전까지만 해도 뭐 거의 포스트 시즌이 물 건너갈 것처럼 보였는데, 양키스가 13연승 할 때 그 양키스를 대상으로 지금 4연전 싹쓸이를 했고, 그 전에 오클랜드 3연승 싹쓸이하고 하면서 지금 날라댕기고 있는데, 주식하는 사람들 내가 이 얘기 왜 했는 줄 알아?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어느 시점에서 트리거를 좀 만들거나 뭐 기준과 원칙을 좀 잡으면 여러분들도 그게 가능합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근데 항상 여러분들한테 내가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파생 방송을 하지 않고 주식 위주의 방송을 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돼요. 다시 무슨 얘기냐? 내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지수가 하락하거나 그러면 막 기회다, 여기서 회원가입하면 돈 번다,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 한다고 내가 장을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 여러분들이 내가 얘기하는 섹터를 그냥 같이 봤다, 그러면 얼떨결에 돈을 벌어요. 왜냐면 반등이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대형주나 이런 걸 갖고 지금 대응을 한다면 계속 어느 시점에서는 후회하고 어느 시점에서는 후회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얘기할 때 요 글 써놓은 거를 여러분들이 같이 내가 읽으라고 얘기했죠. 우선 내가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30초만 씁시다. 2021년도에 이종복은 대형주를 좋게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3월달인가 4월달쯤에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해서 조선주 쪽하고 철강주를 좋게 얘기했던 구간은 있었어요. 잠깐 동안. 맞죠? 그 뒤에 5월달인가 6월달로 가면서 다시 변곡점으로 들어올 장에서는 무조건 중소형주, 섹터 주식만 여러분들한테 얘기했고, 그 박스권장에서 이종복이의 주식들만 날라가서 아주 난리가 난 그게 2021년 시장입니다. 내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리바이벌 방송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야간 회원 방송할 때 그 얘기 했는데 그 점을 여러분들이 꼭 잘 봐야 돼요. 네, 그래서 백데이터 하나를 먼저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내가 어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 영상을 순서대로 보면, 여러분 이 영상을 순서대로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구성하는 것서부터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알파고보다도 더 정확하게 내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한테 이걸 준 겁니다. 믿겨지지가 않죠? 확인해봐. 내가 다 확인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우선 이 포트폴리오 이렇게 구성하는 것부터 말을 해줘 볼게요. 보면 갑자기 느닷없이 이종복이가 9월 3일 날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왜냐면 나는 만기주에 변곡점이 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다 해줬잖아. 좀 이따 얘기합시다. 장이 좋을 때, 장이 안 좋을 때, 순환매로 움직일 때 요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고 하면서 영상을 주면서 여러분들한테 권장 모델로 요 종목들을 줬어요. 업종 대표주 대형주 하나도 없죠. 보면 제약주, 2차전지, IT 부품인데 이 IT 부품이 삼성 수혜주입니다. 보면 여지없이 다 섹터별 주식이죠. 바로 순환매로 움직이는 장이나, 그죠?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게 여기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그냥 지나쳤어. 조회수가 2,500도 안 나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만기 끝나고 변곡점장 중요한 장 온다라는 얘기 해줬죠. 그러면서 이제 세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요 얘기를 좀 해줬어요. 지금도 LG전자는 매수 추천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장도 애플카 관련주 자율주행 정도 움직임이 좋고 2차전지 좋죠. 제약주는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보면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조정장에서 손실만 나면 이 영상 확인하라면서 뭐 땡땡땡 확인하라 이런 식으로 주면 조회수가 좀 늘어나거든. 패스시키고 보세요 여러분. 두 번째 9월 8일 날 9월 7일 날 만기 일 이후 중대시장 온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지수 밴드를 줬을 때 415, 410, 408 줬죠. 분명히 여기 줬죠. 근데 위로 423, 427, 432도 같이 줬거든. 여러분들은 위로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밑으로 내려왔는데 중요한 거는 9월 7일 날 지수 단위 중요한 겁니다. 이 밴드가 안 벗어나죠. 그죠? 자, 지금부터 얘기해 줄 테니까 한번 잘 봐봐요, 여러분. 지금 종합이 이렇게 밀려 있어요. 그럼 이종복이가 해주는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종복은 그때그때 시장을 찾아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주식시장과 유사했던 구간은 이거는 내가 설명을 안 한 거니까 따라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종복은 벌써 회원들한테 지금 주식시장과 유사했던 구간들의 시장을 20년치 시장 중에서 그쪽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거나 공부를 시켜줍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시장의 적중률이 높은 거야. 여기에서는 상투를 쳤을 때 시장의 특징이고 여기가 새로운 마디가 만들어지는 시장의 특징이거든. 이게 여러분들 내가 8월 말 때 야간 강연 방송 들어오면 주봉 가지고 엄청난 거 그거 설명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참여하라고 했었죠. 이번에는 그거를 구간별로 일봉으로 나눠서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걸로 따지면 그때는 큰 그림, 이건 지금 당장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지 되는 그림. 그게 내일 모레 일요일이니까 명심하고 또 명심하라. 요 얘기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지난 우리나라 시장이 4분기 때 여러분 4분기 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평선을 죽이고 가겠습니다. 이게 이종복의 특징이에요. 이게 시장 파악을 정확히 할 때 나오는 어떤 그거거든 여러분. 요때도 지금 보면 어쨌든 고점에서 60일선 깨져서 순간적으로 급락해갖고 전저점이 깨질 것 같은 이런 무서운 음봉을 줬고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121선이 지지의 역할이고 이 박스권 기간이 위에서 3개월 정도 떠 있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60일선이 깨져 내려오는 그런 구간이고 여기는 60일선을 깨면서 충분히 하락을 한 뒤에 다시 반등을 주다가 다시 밀리면서 지금은 241선의 지지를 받고 움직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요런 기로에 서 있는 요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이해가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주식시장이 내리 급등을 해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갈아치웠어. 그럼 지금 시장에서 주식시장이 내리 급등을 해서 신고가를 갈아치울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장일 거냐, 아니면 또다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다가 고점을 못 넘어가서 결국은 밀려가지고 전저점이나 241선을 깨가지고 하락 N자형으로 380, 370 쪽으로 내려가는 시장이 만들어질 거냐. 이게 두 번째. 그 다음 원래는 이게 첫 번째로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걸 두 번째로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순서 상관없이 세 번째, 고점을 못 넘어가고 저점을 안 깨면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시장이 만들어지다가 연말 연초에 어떤 시장이 만들어질 거냐. 요 세 번째, 이 판단의 적중률에 따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게 이제 4분기 시장의 핵심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리고 확률을 따지는 거지. 그러면 신고가로 가는 장은 확률이 없습니다. 내가 이건 정확히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죠. 더 이상 얘기하면 또 다 도망갈 거니까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디테일한 거를 일요일날, 이번 주 일요일이야, 와서 배우는데 한 가지 팁은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상태를 놓고 보면 지금 주식시장의 약세 요인은 이건 어저께 영상에서도 얘기해 줬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힘이 없는 상태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급락을 하면서 종합이 급락이 나온 겁니다. 다른 주식들은 급락이 나온 게 아니야. 오히려 섹터 주식들은 신고가를 가거나 오늘 여기 보면 조선주라든가 이런 주식들 보세요. 버텼죠? 그죠? 철강주하고 이런 쪽 보세요. 버텼죠? 증권주 보세요. 버텼죠? 은행주 보세요. 버텼어요. 그죠?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플러스 LG생활건강, 아모레 등 화장품 관련주 쪽. 얘네들만 급락이 나온 거야. 그리고 오늘 장은 안 빠졌던 기아차가 밀리고 있죠. 기아차만 안 빠질 수는 없는 거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이 섹터 주식이 기똥차게 움직이는 거거든.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현재 추천주 아니에요. 에코프로 쪽은 오늘도 신고가를 가요. 신규 매수는 부담 가니까 사면 안 돼. 이쪽 섹터하고 알미늄 섹터. 그 다음에 지금 애플카 이슈로 뭐 현우산업이나 3기, 그 다음에 뭐 세로닉스, 그 다음에 뭐 나라의 M&D는 빼버리고, 신흥, 아니, 신성 델타. 이런 게 애플카 이슈로 움직이거든요, 여러분. 엄청나게 신고가로 잘 가죠. 그 다음에 헬스케어 관련주, 인성정보 같은 거 보면은 이게 의료기기야. 원격 의료 헬스케어. 내가 여러분들한테 헬스케어로 얘기하는 건 아이센스지. 이건 이경만 좁혔지. 그죠? 다시 저쪽으로. 요번에 E&E 초대박 났죠. 여러분들 이종복 최근 일주일 동안 영상 중에 E&E 빈도가 제일 많죠. CIS하고. 그죠? 그리고 내가 그냥 자랑한 김에 또 자랑할게요, 여러분. 이번에 내 핵심 포트폴리오 중에 또 다른 순환매 예측의 2차 전지는 파워로직스였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주로 순환매 예측한 건 지금 다 대박이죠, 여러분. 삼성전자 부품주들은 그냥 돈 1,000원, 3만원짜리 기준에 돈 1,000원 정도 밀려있는 그 정도 흐름. 제약주는 어차피 먹고 팔고 한 거 많은 거 여러분들이 알으니까 알겠고. 장은 고점에서 또 오지게 빠졌는데 내상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에이테크 결국은 올라가죠. 이거는 대박은 안 났지만 이것도 한 10% 정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15,500원쯤에 추천해 준 거니까. 그 다음에 인포뱅크도 실검실검 움직이려고 하죠. 내상이 없죠. 확실히 내상이 없죠. 이게 바로 정확한 시장 파악이라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거에 여러분들이 힌트를 좀 찾으세요. 그리고 내가 최근에 준 일주일 동안의 영상하고 지금 내용은 같은 얘기야. 그래서 결국은 시장 파악을 정확히 했더니 이렇게 장이 순간적으로 급락이 나와도 돈 버는 사람들은 돈 번다라는 걸 알려주면서 여러분들한테 강좌 수강하고 야간 방송 들어오라고 하는데 이제 선착순으로 강좌 수강 얘기하니까 이제 처음에 확 몰렸다가 이제는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종을 순간적으로 받거나 이럴 때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그 어떤 의혹을 한번 넣어줘 볼게요. 지금 얘기 요점 아시겠죠? 지금 최근에 장 빠진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약한 상태에서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급락하면서 장이 빠진 거지 다른 대형주들이나 다른 종목들은 빠진 게 없었다. 섹터 주식은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해외 선물로 갈게요. 여러분 요번에 이종복이가 해외 선물 방송 문자 메시지 계속 준다라고 했죠. 어제도 650에서 670에 매도. 어제는 조금 단을 좀 낮게 줬어요. 620에서 600 청산 정도 이렇게 문자 줬습니다. 보면 9월 9일 9월 7일 그 다음에 내가 9월 2일 날 방송했죠. 9월 2일 날은 685에서 695에 매도. 청산은 600에서 620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어제 드디어 510까지 대박이 났었던 겁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 지금부터 해외 선물부터 갑니다. 내가 해외 선물 9월 7일 마무리 방송을 했던 구간인데 여기 지수를 보여야 됩니다. 여기도 결국 지수가 15,670이죠. 내가 전문용어로 얘기해 줄게. 이번에 이 온라인 강좌 전문용어를 먼저 얘기하고 가야 되겠다. 이거를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지지와 저항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번에 7가지 패턴 매매 강의 중에 지지와 저항과 주추세 상승 쐐기형 패턴이야.
정확히 얘기해주면. 근데 유튜브 영상에 패턴에 답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그죠? 어차피 비슷하지만 이제 백데이터가 많아지는 겁니다. 시간 지나면 당연히 백데이터가 많아져, 이 종목은. 자, 지금부터 나스닥 시장하고 주식시장 어떻게 얘기해줬는지 각인을 확 시켜주겠어요. 35초.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표님이 타이밍을 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600에서 620이 저점이야. 그 다음에 550, 그 다음에 510. 나중에 문자로 줄 테니까 그 지점이 목표치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방송 끊긴 거 아닙니다. 요 근처에서 한번 최대한도로 한번 신중하게 한번 해보고, 그러면 무조건 매도야, 나스닥은. 알겠습니까? 항생하고 중국이 강하지 않을 거라고 보면 지금도 무조건 매도인데, 보면 매도를 잘 보고 하는 지점이 요 지점이고, 항생하고 중국이 약하면 무조건 매도라고 반복적으로 나오죠, 여러분. 위로 올라가는 건 아예 보지를 않지. 그 다음에 600에서 620이 1차, 그 다음에 한 번 더 밀려 내려올 때 550에 510이라고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듣고도 믿겨지지가 않을 걸, 아마 이거. 보면 급락할 때 그 지점에서 급락이 나오면서 밀렸어. 그 다음에 얼마까지 밀려 내려옵니까? 9월 8일. 방송은 9월 7일 방송이야, 여러분. 15,523. 이건 거의 15,510부근으로 내려온 거 맞죠? 그리고 다시 N자형으로 올라가. 다시 또 15,650에서 670 매도. 근데 요번에는 여기서 청산시켜줬는데 한 번 더 빠진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여러분? 중국하고 항생이 급반등이 나오죠. 이게 패턴에 답이 있는 거야. 얘들이 지금은 아시아 시장에서 주도를 하고 움직이는 걸 보면 얘들은 20일을 안 죽였어. 보이죠? 항생하고 중국은 20일을 안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항생하고 중국은 하락 N자형으로 많이 빠질 만큼 빠진 상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얘들이 주도해서 반등이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거기가 깨져 있지. 20일이 깨져 있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한데 그 이유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때문에 그렇다. 이러면 그냥 그죠? 포인트는 뭐 완벽한 거고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좋은 얘기 하나 해줄까요, 여러분? 근데 이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안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작년 아까 내가 10월달 11월달 장 보여줬지. 이때도 항생이 이렇게 움직이고 나서 급락했다가 추세 살려놓고 살아나면서 올라갔단 말이야. 근데 지금도 이렇게 여기처럼 이렇게 급락했다가 찍고 살아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 장이 이렇게 가는 장이냐, 여길 못 넘어가고 다시 밀리면 1, 2, 3, 4, 5가 되는 거잖아. 이런 장이 되느냐, 이런 장이 되느냐. 계속 4분기 장이 강세장이냐, 급락장이냐가 계속 갈려서 나오죠. 더 이상 정보는 안 돼. 해외 선물 진짜 회원 가입해서 하라는 대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 들었죠, 여러분? 근데 지금 시간이 15분 지난 것 같은데 20분은 안 지났어야 되는데. 자, 국내장으로 가볼게요. 놀라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한테 9월 1일 방송 내용 보여줬죠? 약간 배가 아파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 저 사람은 1년 내내 대형주는 저항해서 매도 의견 줬던 사람이잖아. 근데 이번에는 다른 쪽이 아니고 유독 이종복이가 삼성 SDI, 네이버, 카카오를 표적으로 삼았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원래부터 약했고, 그리고 그 뒤에도 자동차도 폭탄 맞을 거라고, 아니 폭탄이 아니고 추한 모습이지. 원래는 추한 모습을 예상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부각을 안 시킨 것 뿐이지. 왜냐면 자율주행 차가 있기 때문에. 자, 넘어갈게요. 우선 그걸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봤을 텐데 이런 거 우주에서 주식하는 모두에게 보여줘야 된다니까.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면
네이버와 카카오만 추한 모습이 없다라고 하면서 삼성 SDI 추한 모습 나올 것 같다라고 했고, 여기 보다 보면 네이버와 카카오도 추한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라고 단정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시가상위, 요게 하이닉스 삼성전자지. 하이닉스 삼성전자와 네이버 카카오가 같이 빠질 때가 급락. 알겠어요? 여기서가 급락인데 그 급락하는 지수의 저점을 내가 준 게 407짜리. 아시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내가 이틀 전 영상에 박스권 이 그림 주식시장 5분 차트, 30분 차트 갖고 회원들한테 설명한 거 갖고 그렇지 하면서 이렇게 추세 그려주고, 이게 427을 빨리 넘어갔어야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해가지고서 뭐 이렇게 해서 상승하락 박스, 상승하락 박스.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 봐, 이러면서 이제 길어지는 거야. 여기 하락, 상승이니까 박스든지 하락이든지. 이거 알려줬죠. 그거 교재도 보여줄게요. 생각났습니다. 이겁니다. 기본 샘플. 추세 패턴 기본에 여기 보면 상승 하락 박스. 알겠어요? 이 그림이야, 이 그림. 나는 없는 말 안 해. 패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렇게 정확한 설명해 주는 게 놀랍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 이종복은 기준과 원칙이 너무나 일정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9월 2일 날쯤에 이제 이때가 만기 일주 남은 목요일이니까 주간 전망을 해줬겠죠? 밴드. 여기 이건 9월 2일 방송입니다. 9월 2일 방송 보면 위로 올라갈 때는 뭐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봐주면서 412를 중심으로 419에서 417을 왔다 갔다 하지 싶다. 그러면서 일봉이 좀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주간 전망을 딱 해주는 거 한번 보라는 거지. 여러분. 이 원래 412를 중심으로 움직였었어야 되는데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급락하면서 저걸 깨버린 거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걸 깨버린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에서 있나 어디에 있을 텐데 위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가 매도를 봐야 되는 지점, 그 다음에 밑으로 밀릴 때가 여기까지 밀린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해준 게 어디 있는데 그게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네. 나중에 찾으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줄게요, 여러분. 그리고 또 화요일이면 만기 전절이니까 여기 이게 화요일 방송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찌 되었든 간에 왔다 갔다 해도 결국은 대표님 의견은 410에서 408을 주죠. 이게 내가 이번에 준 시장 전망과 시황이야,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문 이 정도 주는겨. 아시겠어요? 이 정도 주네. 410이라는 지수대가 지금 계속 붙어서 나올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알겠어요? 바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디가 얘기해 준 거 잘 기억하고,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저 정도의 시황은 그냥 껌 씹듯이 줍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올라가게 되면 423, 425, 427 그거는 지난주쯤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주전략이 그쪽으로 올라가면 매도. 그죠? 주전략이라고 치면 나올까? 안 나오는데? 그죠? 주전략으로 치면 나와야지 되는 게 맞는데 띄워쓰기가 있나? 내가 나중에 찾으면 보여줄게요. 420, 423, 427 이쪽으로 올라올 때가 주식 비중을 줄이는 타이밍이라는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한 거예요, 여러분. 영상을 보다 보면 아마 나올 거야. 아시겠어요? 이 정도.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 그 다음에 시장의 그 어떤 밴드, 지금 시장에서 공략할 거, 이런 것들 3박자가 완벽하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거 찾아가지고
이따가 커뮤니티 쪽에 내가 그림 파일로 또 올릴 거예요 아마. 나는 성격이 그런 성격이. 이게 시간이 너무 늘어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종복은 여러분들한테 먼저 준비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지속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 대응이 안 됐다. 그러면 올라올 때 매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주전략이 돼야 돼. 아시겠어요? 그리고 업종 대표주는 지금 지수대에서는 사면 안 돼요 여러분. 원래는 예전으로 얘기할 때 업종 대표주가 지금 지수대로 밀렸을 때 가격 메리트가 생겨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어야지 되는 걸로 얘기해 줬었던 건데 그건 8월달. 근데 지금은 한번 지금 지수대까지 밀렸다가 420으로 반등을 줬다가 다시 밀려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중간한 대형주를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형주들이 힘을 모아서 가만있어 봐. 너무 얘기를 길게 한다. 자, 이거 지금 보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조건 돈은 어디에서 있느냐. 나는 지금도 계속 얘기해줘요. 홍콩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또 회원가입 야간 방송 안 들어오는 거잖아. 이거는 야간 회원 파생 방송 말고 야간 강연 방송 얘기하는 겁니다. 일요일 이거. 근데 어차피 밴드가 중요한 거라고 했으니까 이종복은 홍콩하고 중국이 지금처럼 반등이 이어지면서 급락장으로만 안 가주면 나는 여러분들 아직도 자동차 쪽, 자율주행 쪽, 그 다음에 2차전지 순환매, 제약주가 변이 바이러스 뉴스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애들이 한쪽을 땡기기 시작하면 제약주 우르르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삼성전자 부품주들 4섹타에 지금 정권주들이 돌아가면서 움직이죠. 5섹타. 그 다음에 메타버스도 다시 순환매 나올 때 됐어요. 6섹타. 여러분 최소 6섹타. 여기에 개별 잡주까지 하면 7섹타. 무조건 돈 번다. 아시겠어요? 나스닥이든 항생이든 중국이든 막 항생이 어제처럼 막 500씩 빠지고 그러지 않고 적당히 왔다 갔다 하면 앞에 뭐가 붙어요 여러분? 무조건 돈 번다. 나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장을 내가 좋게 본다라고 생각해서 대형주를 사지 말라고. 내가 그 얘기 계속해 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내가 7개 정도의 섹터가 무조건 돈 번다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7개 정도의 섹터에 있는 그 주식들에 관심을 가져야 이종복이의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는 모르는 사람 없겠지. 자, 일요일날 우주 역사상 최고로 많은 사람들이 야간 방송에 오기를 기대하면서 찍었습니다. 잠깐만, 근데 마지막 화면을 이걸로 놓지 말고 그래도 좀 자존심은 살아야 되니까. 그죠? 요걸 마지막 화면으로 놓읍시다 여러분. 요거. 근데 여기 어디에 있을 것 같은데 왜 그게 없지?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네. 나중에 내가 커뮤니티에 올려줄게요. 요거. 이거 9월 1일 날 얘기해요 여러분. 마치겠습니다.